이번 세션은 시스코의 박세훈 수석부장님이 최적의 통합 HCI 인프라를 위한 전략적 구축과 성공적 운영 방안을 주제로 기업 환경에 맞는 통합 HCI 구축 방안에 대해 살펴봅니다. 더불어 변화무쌍한 미래에 전략적으로 활용될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를 기업 IT 운영에 맞게 적용하는 최적 방안도 알아봅니다. 박세훈 수석부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스코에서 HCI 플랫폼으로 운영하고 있는 하이퍼플렉스 제품에 대한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박세훈 수석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세션은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최적의 통합 HCI 인프라를 위한 전략적 구축과 운영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시작에 앞서 여러분 혹시 야구 좋아하시나요? 네, 최근에 LA에 있는 LA 다저스 구장에서 시스코 하이퍼플렉스를 도입하신 다음에 여러 가지 놀라운 일이 좀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특히 성능에 있어서 기존에 이제 분석 운영하시는 그런 시스템의 성능이 13배 이상 획기적으로 증가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의 IT 조직이 인프라 관리만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고객 혁신에 대한 어떤 솔루션에 좀 더 포커스를 해서 성장과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가 좀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 사례에 대해서 고객 피드백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My name is Ralph Escabel. I'm the Vice President of Technology for Los Angeles Dodgers. In high school, I realized I had an affinity towards computers, and here I am, and I have my dream job. When I first started, it was basically traditional systems, a lot of server infrastructure that's on-premise, and that technology stack can get out of hand very quickly. It becomes so complex, it becomes so overwhelming, you really have to start thinking about simplification. And that simplification came in the form of Cisco HyperFlex with Intel Optane. Basically, our entire infrastructure runs from Cisco HyperFlex. From the moment that you scan in your ticket to the business analytics and baseball analytics as well, it's helping us make decisions in real time on and off the field. The Xeon processors are our key because they are really giving us that performance that we need. Queries that we're taking in some cases 12 to 18 hours, we're returning within 30 minutes. The developers and the other analytic folks within the club actually thought our system was broken because it was finishing so quick. Cisco HyperFlex with Intel Optane enabled our analytics team to run their models 13 times faster, and ultimately that allows us to win ball games. And I really feel that I've been entrusted with this role as a Dodger fan. I'm here to help this club evolve and become technology-centric. HyperFlex allowed us to simplify what we do day in, day out, and reprioritize what we're working on to focus on that experience that our fans are seeing. I'm here really to serve the next generation of Dodger fans. 네, 비단 이 다저스 구장의 사례만이 아니고요. 작년에 IDC에서 고객에 대한 어떤 하이퍼플렉스 도입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심적인 인터뷰를 통해서 리포트가 하나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IDC 리포트에 따르면 물론 아까 보셨듯이 속도나 어떤 성능 측면에서 향상도 좀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종합적인 TCO 관점에서 볼 때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리서치 벤더에서도 여러 가지 하이퍼플렉스 도입을 통해서 검증된 비즈니스 효과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HCI 제품을 갖다가 도입하시는 고객분들이 필수적으로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일 첫 번째로 아까 서두에서 계속 강조드렸습니다만 성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성능이 제대로 나올 수 있게 탄탄한 기술 인프라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부분과 이런 인프라를 가지고 어떤 검증된 레퍼런스가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향후에 이제 계속 인프라스트럭처가 변화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미래지향적인 아키텍처와 관리 모델을 가져갈 수 있느냐, 이런 네 가지 측면에서 고려사항을 좀 가져가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성능에 대한 부분인데요. 성능은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업체에서 성능에 대한 이제 리포트를 이제 그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ESG 그룹 같은 경우에는 4개의 HCI 벤더들을 모아서 공통적으로 똑같은 워크로드를 주고 비슷한 하드웨어 스펙을 가지고서 실제로 테스트한 다음에 리포트를 이제 하나를 제출했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스코 하이퍼플렉스가 좀 더 다른 벤더에 비해서 좀 더 월등한 성능을 보여준다라는 그런 리포트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SAP SD 벤치마크라는 그런 그 벤치마크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HCI 벤더로는 최초로 시스코 하이퍼플렉스가 통과를 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 4가지 그 HCI 벤더들을 전부 테스트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여기 지금 보이시는 그래프와 같이 이 파란색 점들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가상 머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가상 머신들이 갖고 있는 그 성능 그래프 차트를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시스코 하이퍼플렉스에서는 상당히 균일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옆에 이제 비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들쑥날쑥한 그 성능을 가져감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그 서비스 그 연속성에 있어서 약간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그 그래프가 VDI 같은 가상 데스크탑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실 때는 상당히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VDI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네, 역시 유저 익스피리언스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어떤 VM은 상당히 IOS가 높게 나오는 반면에 어떤 VM은 또 IOS 자체가 상당히 낮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고 그런다면 모든 사용자가 동일한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적용할 수가 없게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균일하게 성능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VDI에서는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시스코 하이퍼플렉스가 이제 더 높은 성능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그 좌측 하단에 보시는 그런 그래프 차트에서 이제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특정한 레이턴시를 기준으로 해서 각 벤더별로 노드당 얼마나 많은 VM을 올려서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척도를 이제 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시스코 하이퍼플렉스는 균일한 레이턴시 기준 하에서 다른 벤더보다 더 많은 VM을 수용해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그런 리포트가 실제로 이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성능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검증이 되는 시스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레퍼런스 측면에 있어서 물론 전 세계 많은 고객분들이 시스코의 하이퍼플렉스를 도입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국내에서도 많은 고객분들이 시스코 하이퍼플렉스를 도입하고 계십니다. 특히 그 국내 최초로 이제 하이퍼플렉스를 도입하신 서울의 뭐 대학교에서는 전체 학사 행정 업무를 갖다가 유닉스 기반으로 운영하시다가 이거를 U2L로 마이그레이션 하신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전체 14대에 대한 그런 그 물리적인 서버 인프라를 갖다가 14대로 통합해서 사용하신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또 어떠한 소방본부에서는 사실 그 제일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그 각 돌아다니는 119 그 구급차들에 대한 위치 정보를 갖다가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지령을 내려서 어느 쪽으로 가라고 이제 하는 그런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미션 크리티컬 업무를 갖다가 이 하이퍼플렉스 위에 올려서 실제로 이제 사용하고 계신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금융권 쪽에서 어떤 생명 업체에서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플랫폼으로서 이제 하이퍼플렉스를 갖다가 도입을 하셔서 잘 사용하고 계시고요. 특히 이제 금융권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재해복구망 구축인데요. 그런 재해복구망까지 전부 다 이제 하이퍼플렉스로 구축하셔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병원 같은 경우에는 멀티 클라우드 구축 플랫폼으로 하이퍼플렉스를 이제 도입하신 사례가 있고요. 실내로 이제 아마존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던 그런 리소스를 하이브리드처럼 연결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하신 다음에 동시에 쓰시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또 어떤 병원에서는 병원 시스템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OCS 팍스 같은 의료정보 시스템이라는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그 전체에 대한 인프라를 하이퍼플렉스로 또 운영하시는 고객분도 계십니다.
또 국내 이제 유명한 공항 중에 한 군데에서는 실제로 이제 미션 크리티컬한 그런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운영망에 대한 플랫폼 전체를 하이퍼플렉스에 올려서 이제 사용하신 사례도 있고요. 국내는 뭐니 해도 이제 제조 쪽이 좀 강하죠. 특히 국내 굴지의 이제 전자기업 같은 경우에 반도체 설계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HPC 인프라가 있는데 그 인프라를 접속하는 핵심 플랫폼으로서 하이퍼플렉스를 또 대량으로 구매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또 한 정보통신 업체에서는 그 전사적인 어떤 그 IT 리소스를 갖다가 프라이빗 클라우드화 시켜서 구축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 핵심 인프라로 하이퍼플렉스를 갖다가 도입해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단 국내 고객뿐만 아니고요. 전 세계 뭐 5천여 곳이 넘는 고객분들이 이미 하이퍼플렉스를 도입하고 계시고 또 도입을 하셔서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를 갖다가 운영을 하신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 왜 이렇게 많은 고객분들이 시스코 하이퍼플렉스를 선택을 하셨을까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이 되는 개발 배경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리면요. 하이퍼플렉스는 그 기존에 시스코가 10년 이상 전에 시스코 UCS라고 하는 유니파이 컴퓨팅 시스템 컨셉을 시장에 처음으로 선보였었죠.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했던 분야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 기반의 컴퓨팅을 통합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패브릭 컴퓨팅 용어라고 그 알려진 그런 용어도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건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트워크 위에서 컴퓨팅 자원을 통합해서 쓰자라는 컨셉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는 그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를 하이퍼플렉스라고 하는 그 스토리지 소프트웨어로 얹어서 시스코가 이제 하이퍼플렉스라고 하는 HCI 제품이 나오게 된 거고요. 최근에는 이 하이퍼플렉스에다가 AI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관리 모델을 적용한 인터사이트라는 제품을 통합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두 개의 제품의 통합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고객분들이 많은 장점을 또 가져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하이퍼플렉스가 다른 벤더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냐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시스코가 상대적으로 다른 벤더보다 좀 나중에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 시장에 뛰어들었었죠. 그 이유는 바로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네트워크 기반의 어떤 그 제품을 갖다가 딜리버리 하는 게 큰 차이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선 세션에서 각각 그 어떤 벤더별로 큰 장점을 갖다 이제 말씀을 하셨었는데 사실 HCI에서는 표준이라는 기술이 없죠. 예, 전부 다 다른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쪽 기술이 좋은 것 같고 또 어떤 측면에서 이쪽 그 벤더의 기술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상당히 좀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한 가지 가져가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IP 기반의 트래픽을 전송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HCI 벤더들은 전부 다 네트워크, 특히 IP 트래픽 기반으로 해서 스토리지 트래픽을 이제 보낸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요. 시스코는 이제 제일 잘하는 부분이 바로 네트워크죠.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크를 세밀하게 조정을 해서 이 스토리지 서비스를 갖다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데이터 손실이 없는 그런 패브릭을 갖다가 제공해서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시스템을 이제 구축한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고요. 이런 그 견고하게 구축된 네트워크 기반으로 해서 시스코는 이제 시스코만의 실시간 3카피라는 컨셉을 또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안정성을 기반으로 해서 상당히 좀 쉽고 편리하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업계 최초로 그 컴퓨팅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을 또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시스코 하이퍼플렉스가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파이셈 자체를 갖다가 특수한 상용 파이셈을 갖다가 개발해서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시스템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특히 올플래시 환경에서 많은 내구성을 향상시켜서 전반적인 시스템 안정성을 갖다가 끌어올리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제공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튼튼한 기반 기술 덕분에 사실 시스코는 그 매직 쿼드런트나 아니면 그 포레스트 웨이브의 어떤 그 HCI 리더 그룹에 각각 이제
선정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에 대한 리더 부분과 HCI, 하이퍼 컨버전스에 대한 리더 그룹을 동시에 리더 그룹에 속해 있는 벤더는 시스코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 뿐만 아니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클라우드 기반 어떤 통합 관리 모델, 요거를 또 같이 또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 그 전에 먼저 왜 이런 그 제품이 나오게 됐는지 그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사실 지금 그 10년 주기로 IT, 그러니까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다는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뭐 가상화나 클라우드나 향후에는 이제 컨테이너 기반으로 옮겨가는 그런 양상을 보일 건데요. 그렇게 되면 이 가상화 클라우드 컨테이너로 조합하면 애플리케이션 자체가 어디에 있던 간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사실 어떤 SaaS 기반의 운영 체계가 있다든지 아니면 통합된 관리 툴이 있다든지 또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자동화나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현재는 우리 전통적인 관리 기법으로는 도저히 이런 그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다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그렇고 또 하나는 이제 너무 복잡해지다 보니까 제한된 관리 인력으로 이런 복잡한 인프라를 관리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측면에서 사실 뉴 노멀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고객 요구를 갖다가 응답을 하기 위해서 시스코가 인터사이트라는 제품을 출시를 했고요. 처음에는 이제 하이퍼플렉스 기반으로 어떤 통합을 주도를 했었는데 이제 그게 확장이 돼서 UCS 컴퓨팅 시스템뿐만 아니라 서드 파티 스토리지 벤더들이나 심지어는 향후에는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던 어떤 리소스를 갖다가 통합해서 싱글 화면에서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하이퍼바이저 그리고 심지어 이제 베어메탈 기반의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데이터 센터에 있던 엣지에 있던 어떤 위치에 상관없이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이제 출시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모든 그 아까 말씀드린 IT 리소스가 단일 창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공해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런 동일한 UI를 통해서 어떤 그 장애 처리라든지 뭐 확장이라든지 설치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본적인 운영을 갖다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에서 좀 더 옵티마이즈된 어떤 그 운영을 갖다가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특히 이제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그 고객분들한테 알려주고 패치를 유도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다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로 한번 그 인터사이트를 접속해서 데모를 보여주는 게 낫다고 판단이 돼서요. 실제로 저희가 데모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터사이트 데모는 총 7가지 섹션으로 나눠지는데요.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에 대한 부분을 좀 포커스하고 하반부에는 그 추가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처음에 인터사이트에 접속하는 화면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투팩터 인증으로 훨씬 강화된 보안을 통해서 인터사이트라는 사이트에다가 접속을 하시면 실제로 그 인터사이트에 접속된 계정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계정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고객이 실제로 그 해당하는 어카운트에 접속하셔서 실제로 이제 운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계정이 있는데 이 중에서 호주에 있는 시스템에 한번 접속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호주에 있는 시스템 인터사이트 어카운트에 이제 접속을 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글화된 그런 구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부 한글화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전체 대시보드 화면처럼 이제 관리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운영하실 때 이제 기본적인 서버에 대한 어떤 상태 정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색깔별로 그 구분해서 한 번에 이제 알 수 있게끔 가시성을 좀 높였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디에 있던 간에 접속된 모든 그 서버들을 갖다가 한눈에 관리할 수 있게끔 제공해 드립니다. 특히 이제 시스코 블레이드 시장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블레이드 샤시들도 전부 다 인터사이트에서 관리하실 수가 있고요.
UCS의 이제 그 네트워크 부분을 담당하는 패브릭 인터커넥터라고 하는 부분도 물론 마찬가지로 인터사이트에서 한꺼번에 모니터링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주제 핵심인 하이퍼플렉스 관련된 클러스터도 여러 개 분산된 클러스터가 있다고 한다면 뭐 데이터 센터 안에가 됐든 밖에가 됐든 다 관리하실 수가 있고요. 스토리지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는 이제 퓨어 스토리지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게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또 가상화 부분, VM들에 대한 어떤 그 관리도 이 버추얼 센터를 인터사이트에 통합시켜서 하나의 구위에서 다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관리들이 전부 다 일종의 서비스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UCS 컨셉을 통해서 이제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정보들도 전부 다 인터사이트 상에서 관리가 가능한 그런 상태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인터사이트에서 전부 다 진행하실 수가 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그 서버에 대한 어떤 그 하드웨어 컴패터빌리티라든지 뭐 이런 거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좀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아까 그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그 서버 리스트가 있으면 해당하는 서버를 갖다가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좀 더 자세하게 해당하는 서버에 대한 관리를 또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서버 하나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그 일반적인 그 운영 환경에 대한 그 정보뿐만이 아니라, 서버를 갖다가 비주얼하게 전면, 후면, 이 평면도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비주얼하게 보여줘도 실제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일목요연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 부분도 제공해 드립니다. 또한 좀 더 세세하게 이제 인벤토리 안에 있는 뭐가 들어가 있는지, 좀 더 자세한 그런 정보들도 몇 번의 클릭으로 바로 이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가상화 환경을 운영하시다 보면 사실 컴패터빌리티 리스트에 대한 부분을 많이 요청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특정 그 장비에 대한 어떤 펌웨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갖다가 호환이 유지가 되는지 그런 거를 이제 체크하는 게 이제 상당히 필수적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 그런 것도 여기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을 이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인터사이트에서 이제 그 본격적으로 HX와 그 스토리지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가상화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하이퍼플렉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스토리지 기반의 어떤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각 클러스터별로 실제 얼마나 많은 자원이 사용되고 있고 있는지 그런 상태 정보를 갖다가 한눈에 쭉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해당하는 클러스터를 이제 클릭하시면 그 안에 어떤 노드들이 있고 이 노드들의 뭐 서버가 어떤 것이 있으며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그 관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이제 테크 프리뷰이긴 합니다만 현재 고객분이 사용하시는 그 용량을 갖다가 백그라운드에서 저희가 머신러닝 기법으로 해서 얼마나 이제 예측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갖다가 또 이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좀 더 편리하게 어느 시점에 스토리지를 확장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미리 예측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가상화에 대한 부분을 들어가기 전에 아까 서드 파티 스토리지도 이제 관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지금 퓨어 스토리지가 연동이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 이 퓨어 스토리지 안에 실제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하드웨어가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전부 다 이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향후에는 이제 네뎁하고 이제 그 히다치의 스토리지를 갖다가 인터사이트에서 지원을 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스토리지 벤더들이 이제 향후에는 인터사이트에서 관리가 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상화 측면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V센터 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이제 쿠버네티스의 큐버트라는 걸 통해서 KVM 기반의 어떤 가상화도 전부 다 한 화면에서 관리하실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릴 예정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데이터 센터의 어떤 클러스터, 어떤 호스트, 그리고 특정 VM에 대한 리소스 사용률까지 전부 다 일목요연하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데이터 스토어가 얼마나 이제 사용되고 있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전체 그 V센터 연동된 모든 V센터에 있는 내용들을 갖다 보여드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감각이 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보안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서버 자체의 어떤 그 취약점을 갖다가 많이 이제 이용해서 공격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 보시면 해당하는 노드가 어떤 노드가 그 취약점이 어떤 부분이 있고 어떤 그 솔루션을 가져가야 되는지 한 권고안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인터사이트 내에서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좀 더 쉽게 보완할 수 있는 부분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리고 그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서버가 이렇게 많이 있을 때 사실 서버 장애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는 부분도 상당히 좀 고민거리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그 서버가 장애가 나면 이 장애가 난 서버를 갖다가 시스코의 경우는 텍케이스 오픈을 하고 이 텍케이스 오픈하면 엔지니어가 붙어서 분석을 하죠. 분석을 해서 이게 하드웨어 페일이다, 소프트웨어 페일이다 판단을 한 다음에 넘기게 되고 RMA가 필요하면 RMA가 들어가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이 사실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바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었는데 근데 인터사이트와 연동을 시키시면 특정 서버에 어떤 그 하드웨어 폴트가 났다라고 했을 때 그걸 자동으로 알려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연동을 시키시면 바로 시스코 텍케이스랑 오픈이 되면서 해당하는 파트에 대한 딜리버리를 뭐 바로 이제 해준다든지 뭐 이런 고급 서비스를 실제로 인터사이트에서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서버 하나를 클릭하셔서 오픈 텍케이스라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바로 이제 해당하는 텍에 대한 케이스 오픈하는 페이지가 열리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다 또 자동으로 연동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이제 그 커넥티드 텍이라고 부르는 부분까지 인터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제공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인터사이트 데모 중에 다음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향후에는 이제 그 인터사이트가 그 쿠버네티스 기반의 어떤 컨테이너 환경이라든지 자동화 부분 그리고 어떤 그 SD-WAN 같은 그 솔루션을 갖다 배포한다든지 아니면 최적화에 대한 부분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건 아까랑 좀 다른 시스템을 이제 접속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하이퍼플렉스나 스토리지 등록이 되어 있는 거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데 요걸 이제 쉽게 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만드시고 해당하는 정보를 이제 누르신 다음에 바로 몇 번의 클릭을 통해서 해당하는 풀을 갖다 선택하시고 바로 이제 넥스트를 누르게 되시면 좀 있다가 이제 쿠버네티스 기반의 컨테이너 환경을 갖다가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백그라운드에서 작업하셔야 되는 부분은 전부 다 인터사이트에서 몇 번의 클릭으로 쉽게 컨테이너 환경을 갖다가 만들 수 있다. 라는 그런 장점을 이제 가져갈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자동화 부분인데, 오케스트레이션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특정 뭐 소프트웨어를 설치한다든지, 베어메탈에다가 OS를 설치한다든지, 뭐 VM을 갖다가 운영하신다든지, 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워크플로우 베이스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플로우 확인하시고 크리에이트 그 실행을 누르시게 되면 바로 이제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솔루션 같은 경우 SD-WAN 같은 부분에 있어서 시스코는 그 vManage라고 하는 부분하고 하이퍼플렉스를 결합을 시켜서 SD-WAN을 갖다가 쉽게 이제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도 인터사이트에 이제 탑재를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 있던 간에 이런 하이퍼플렉스와 vManage를 통해서 SD-WAN을 손쉽게 이제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제공해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최적화 부분인데요. 시스코 인터사이트에서는 인터사이트 워크로드 옵티마이저라고 하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하이브리드인지 온프렘인지 클라우드인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 사실 VM들이 운영하는 환경이 다 다른데 여기에서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하나 클릭하셔서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해당하는 그 이슈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펜딩 액션된 부분을 갖다가 클릭하게 되시면 실제로 어떤 VM에서 CPU가 90% 이상을 치는 그런 상황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얘를 갖다가 그 권장된 방법으로 변경을 시키시면 50% 이라 떨어진다. 그래서 그걸 적용시키면 실제로 저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그 VM에 대한 컴퓨팅 리소스를 확 줄여서 이제 다른 쪽으로 옮겨서 최적화된 환경에서 이제 또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공해 드린다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인터사이트를 통해서 설치 구축뿐만 아니고 어떤 그 대시보를 통해서 하나의 구위에서 전부 다 관리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런 그 동통된 UI 기반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이제 시스템을 운영하실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해 드리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앞으로는 향후에 인터사이트와 하이퍼플렉스와 결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혁신을 이루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향후에 내년 초쯤 될 것 같은데요. 인터사이트에서 그 인터사이트 쿠버네티스 서비스,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그 데모가 실제로 구현이 될 예정이고요. 특히 이제 기존에 저희가 그 ESS 기반의 vSphere 기반의 가상 환경, 그리고 그 마이크로소프트 하이퍼V에 대한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향후에는 이제 베어메탈 컨테이너도 이제 지원할 예정이고, KVM 기반의 어떤 가상 환경도 같이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일련의 이제 작업들이 사실 인터사이트의 API를 통해서 코딩화 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향후에는 이제 인프라스트럭처에 코드를 갖다가 이 인터사이트 베이스로 해서 구현하실 수가 있고, 특히 이제 테라폼 같은 폼과 연동을 시키시면 향후에는 이 코딩 베이스로 된 인프라를 갖다가 가져가실 수 있다. 거기에다 AI, ML을 개입하시면 AI 기반의 오퍼레이션까지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인터사이트와 하이퍼플렉스를 결합해서 사용하시면 정말로 탄탄한 그 HCI 기반의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미 많은 고객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레퍼런스를 통해서 향후에 어떤 변화가 와도 미래지향적인 아키텍처를 통해서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좀 코비드 상황이 나아지면 직접 찾아뵙고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솔루션을 또 소개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